자 27회에 실무 수행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남부유통이라는 회사로 나왔고요. 커피와 차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부분은 다 자세히 안 읽어보더라도 늘 해온 거니까 밑에 부분은 늘 해온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꼭 요거는 한번 읽고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오늘 내가 시험 보는 회사가 커피와 차를 도소매하는 회사구나.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지금 푸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는 사람이 푸는 거하고 모르고 푸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커피, 차 도소매하는 업체다. 자, 여기 실무 수행 시 유의사항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용산전자를 설명할 때 맨 앞부분에서 이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 6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 동영상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내일 보는 여러분 시험이 그 회계정보 시스템이잖아요. 회계정보 시스템이 그 마스터 파일을 고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의 등록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한 문제 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 시험에도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 거래처 주식회사 파스구치의 회사 정보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근데 어떤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여기 재발급 사유가 나와요. 여기 나왔네. 교부 사유, 재교부, 네, 교부 사유, 재교부.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업자 등록증에는 교부 사유 해놓고 사업장 이전 이렇게 써주는 경우 있어요. 사업장 이전이 교부 사유라면은 주소는 꼭 바꿔야 되겠죠.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교부 사유가 그냥 재교부. 너무 난해합니다. 자, 다 봐야 되겠고요. 자,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난해한 것은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래처 등록에서 주식회사 파스구치를 찾아본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남부유통으로 로그인 하셨죠? 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 파스구치, 여기서 위에서부터 지금 스크롤바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네요. 쭉 스크롤바를 올려서 위에서부터 차분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알려줬죠? 컨트롤 F. 시험 볼 때는 괜히 떨려서 이게 잘 스크롤바가 내려와 있는지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잘 너무 긴장하면 그렇게 돼요. 컨트롤 F 해가지고 여기다 파스를 검색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쉬운 6번째 있네. 파스구치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하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F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맞춰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211-86-14336이다. 이거 이상 없고 대표자.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이동준으로 고치셔야죠. 제조 옆에 도매가 하나 붙었네요. 업태에서 고쳐야죠. 종목은 그대로고 주소는 연희로 110 주소도 그대로고, 그러면 나머지는 밑에 이메일 주소 정도 보면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 여부니까 이거는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부로 0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거기 표시된 거는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라고 해서 여기는 주 사업장 여부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 한번 보고 가야죠. 예, 이메일도 변동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까지 보시고 다른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친 게 대표자하고 업태가 수정사항이었어요. 예, 시험에서는 이렇게 2개, 많으면 3개 예, 수정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저장할 필요 없죠? 그냥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예, 내일 시험에도 이거 하나 나옵니다. 주식회사 남부유통은 커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전문 테스트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219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219번에 테스트기라고 정정을 하고 적요도 등록하시오. 네, 이거 다 반영을 해야 돼요. 요 세 줄. 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가볼까요?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네,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도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번호가 코드 번호가 219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19 번호 입력하면 이와 같이 커서가 219번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죠? 예, 계정 과목 입력을 합니다. 테스트기라고 하라 그랬어요. 테스트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볼 때 테스트기라고 입력을 하는데 입력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그 색깔이 이렇게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빨강색일 때가 있죠? 빨강색일 때는 전혀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한번 툭 치고 그대로 입력하면 잘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안 될 때는 컨트롤 F1. 네, 빨강색일 테니까.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영문 이름도 바꾸시오 하고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 고치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문 계정 과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분 이거 바꿔야죠. 요 밑에 구분을 상각이라 그랬어요. 그럼 1번 상각. 그리고 사용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적요 1번, 대체 적요 1번을 그대로 입력하는데 현금 적요 1번은 여기에, 대체 적요 1번은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네, 자 1번 하고 엔터 치고 테스트기 구입 및 재비용 현금 지급. 이렇게 타자하시고 엔터 꼭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로 와서도 1번 하고 엔터 치고 테스트기 설치비 미지급. 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서두른 나머지 1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10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못 고쳐요. 그럴 때는 딱 클릭하고 위에 삭제, 휴지통 눌러서 지워버리고 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번호를 10번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이 안 된다. 지워야 된다. 삭제, 삭제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또 했습니다. 예, 보통 한 문항이 3점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점이 만약에 20점을 얻어놨다면 여기 실무 70점 중에서 50점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20점을 빼면은 3, 6, 18 한 6문제를 실수해도 18점이 감점이니까 합격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이론에서 10개 정도 맞춘 사람은 실무할 때 6개 정도 내가 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나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긴장이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래요. 네, 뭐 이거 한번 떨어지면 다음 시험 한 번 더 보면 되지. 아예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예. 이번에 나는 합격 못하면 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먹으면 야 이게 더 긴장돼가지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래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을 일부러 늦춰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자, 3번 문제 수점 4점짜리 나왔네요. 4점짜리. 가끔 이게 중간에 4점짜리가 하나씩 끼어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문제죠. 네,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간단하게 입력을 오른쪽에다 입력할 수 있는데 받으러움은 별도 창에다가 이렇게 비고난 보고 입력할 사항이 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디서 했었냐? 여기서 했죠? 자, 계정 가운 닫고 여기 있잖아요. 기초정보관리의 맨 끝에.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을 해서 받으러움이 위에 있었나요? 자료에서? 예, 그럼 받으러움을 먼저 하시는데 받으러움은 여기에 있는 정보하고 밑에 있는 어음 사진을 함께 보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110번. 오른쪽 보다시피 비활성화되어 있죠? 회색. 예, 지금 여기다 직접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받으러움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거기 주어진 코드 5008번 입력하시면 돼요. 5008 엔터 하면은 희망커피. 자, 만기일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사진에 있죠? 예. 2019 5월 12일. 만기일이 지급기일인 거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자, 어음번호 004 2018 1212 1234 5679. 네, 뒤에 일련 번호는 여러분이 쉽게 입력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고요. 자, 금액은 600만원 6 플러스 엔터. 자수 지금까지 항상 자수로 나오니까 자수해서 엔터 치시고 발행인은 누구냐? 어음에 보면은 밑에 오른쪽 하단에 발행인 희망커피라고 나오죠. 예, 희망커피. 예, 물음표 단추 눌러서 희망으로 검색하면 5008번 나옵니다. 자, 배서인은 없을 것이고요. 발행일자는 비고난에 그 밑에 사진에 나옵니다. 발행일 2018년 12월 12일 꼭 새로 입력해야 되고, 거래일자는 발행일자하고 비고난에 보면 같은 날짜로 되어 있죠. 비고난에 보면 거래일자 2018 1212. 어음 종류는 밑에 사진 보시면 전자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에서 엔터 치시고, 지급기관. 지급기관은 은행이죠. 예.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지급지가 지급기관입니다. 국민은행 확인하시고 그 밑에 칸에다가 지점을 강남만 입력하면 뒤에 지점자는 들어있으니까 강남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차액이 제로로 떨어져서 더 이상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 창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그 전 화면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해서 가보면은 오른쪽에 희망커피 600만원짜리 되어 있고 밑에 차액이 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러움 건은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외상매입금이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은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자, 코드란을 보시고 슈퍼스타 5004번이죠. 5004 엔터. 2000만원 20 플러스 엔터. 5007 엔터. 3000만원 30 플러스 엔터. 7002 엔터. 2500 25 플러스 엔터.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력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와 금액만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을 다 하고 나면 밑에 차액이 0으로 떨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코드를 친절하게 표에다 다 넣어줬는데 만약에 표에다 안 넣어주고 슈퍼스타만 회사 이름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슈퍼 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코드가 문제 있다면 일부러 검색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코드 직접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4점 얻었습니다. 벌써 10점을 얻었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문제 2번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한 문제가 20점이 아니에요. 여기 한 6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문제가. 3점짜리, 4점짜리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FAT 1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큰 번호 2번은 주로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더라 하는 겁니다. 일반 점표. FAT 1급에서는 이렇게 일반 점표로 한정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보다 급수를 올려서 TAT 2급에 가면은 거래자료 입력이 일반 점표, 입력할 거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할 거 막 짬뽕을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FAT 1급 시험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또 무엇보다도 실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왜 이게 일반 점표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실제 시험에 가서는 여러분 거래자료 입력 그 안에 있는 거 큰 번호 2번에 있는 건 다 일반 점표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1번 문제 볼게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영수증 수치 명세서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에 보면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 영수증이에요. 주차 영수증을 아무리 봐도 부가세에 표시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렇게 어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하고 공급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주차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물론 매출은 다릅니다. 매출은 아무런 영수증을 발급 안 하고 판매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건 매출이 아니라 주차비를 우리가 지급한 매입이잖아요. 매입은 증빙을 꼼꼼히 따져요. 국가가. 자, 이거는 그래서 뭐 어째서 일반 점표에 넣어야 돼요? 부가세가 없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일반 점표.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라는 게 주차 영수증인데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래서 2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래자료 입력할 때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계정 과목을 딱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특정 안 해도 여러분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점표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한 줄로 입력하면 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해볼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여기 영수증에 있는 날짜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4월 10일 날이다. 저는 밑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10일 날. 1번 출금이다. 차량 유지비. 차량하고 800번대를 써야 된다는 거. 우리 회사는 제조원가는 없어요. 왜냐면은 도소매업이잖아요. 커피와 차의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 쓸 수 없죠. 그래서 800번 전부가 다 판매관리비 아니면 영업의 비용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는 판매관리비 써야 돼요. 자, 방향키로 쭉 가서 여기다가 영수증에 있는 36 플러스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은 끝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분계가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가 돼 있죠. 자, 평가 문제 2번 보세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2에다가 작성하면
2에다가 작성을 하면 1은 자동이에요. 자, 그럼 2에다가 거래일자 2019-04-10 상호 천우 주차장 성명 천우희 사업장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2 사업자 등록번호 11814 83868 거래금액 36,000원. 자, 이 구분에 지금 주차료가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험 출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서 엔터 치면 돼요. 계정 코드 차량 유지비죠. 네, 아까 일반 전표에서 차량 유지비가 822번이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검색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해도 되고 822 하고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적요에다는 거기에 있는 그 상품 이름을 쓰면 되니까 여기서는 주차비라고 해야 되겠죠. 주차비 지급이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1과 2를 완성하시오 그랬으니까 1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왔으면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닫게 되면은 저장할까요? 물어보는 메뉴입니다. 위에서 이걸 꼭 닫으세요.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처럼 계속 해야 되는 창은 굳이 중간에 닫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특별히 여는 메뉴는 하고 나서 닫아주는 게 여러분의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 저장을 확실히 하고 닫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한참 지나서 닫을 때는 내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닫으면서 저장하셔라. 자, 3점짜리 하나 했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부유통의 증빙인데 일반 영수증이에요. 여기 어디를 봐도 부가가치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빙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자, 보니까 컴퓨터를 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서 이걸 받아왔대요. 이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매입세액도 없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컴퓨터 수리 업체인 요 드림만능이라는 회사가 그 세금 계산서라든가 증빙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일 확률이 높아요. 간이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그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3만 원도 안 되고 3만 원도 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반 영수증 받아온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일반 전표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했으니까 계정 과목을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되는데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수선비. 컴퓨터는 비품이에요. 저런 에어컨도 비품이에요. 공기청정기 비품입니다. 그런 비품을 고쳤을 때는 수선비로 판매관리비 수선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영수증에 있는 날짜 이용하면 돼요. 4월 15일 1번 출금 수선 800번대 수선비 820번으로 처리하시고 방향키로 가가지고 25,000원 25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끝. 네. 3점 얻는 거 참 쉽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어음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4점, 한 1점을 더 줍니다. 이런 문제는.
약속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배서 양도하는 문제가 흔하게는 안 나옵니다. 네. 자, 배서 양도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음을 외상대금을 갚는데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대금 지급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그게 배서 양도예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 회사가 대금 지급할 목적으로 또 지급하는 거. 이것이 어음의 배서 양도입니다. 자, 자료 설명 보세요. 4월 26일 주식회사 다만세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전자어음을 강서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배서 양도했다. 바로 그런 경우죠. 다만세에서 받은 어음을 강서 유통에 외상대금 갚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배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 거래자료 입력할 때 다만세하고 강서유통 요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여러분 F3키 아직 안 까먹으셨죠? F3 눌러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야 된다. 자, 4월 26일 거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일반 전평가를 생각해 볼까요? 어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부가가치세가 언급되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4월 26일자에 4월 26일자 맞나요? 네, 맞어요. 자, 우리가 어음을 넘겼으니까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야 되죠. 4번 대변, 110번 받으러음.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말이죠. 언제나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자, 이 어음은 누가 발행한 어음이었죠? 네, 그래서 이 거래처는 다만세가 돼요. 다만세.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금액은 어음에 있는 462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제 차변에 이걸 왜 줬습니까? 받으러음이 왜 밖에 나갔어요? 외상대금 갚았죠? 외상 매입금. 그래서 차변이 부채 감소. 여러분 부채 감소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부채죠. 그래서 부채를 감소하는 거니까 차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다만세를 쓰면 틀린다 이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어느 회사 외상 매입금이었어요? 여기가 강서가 됩니다. 강서유통. 배서 양도의 경우에 거래처 조심하라는 게 이거예요. 거래처 조심하라는 게 서로 거래처가 다릅니다. 받으러음은 어음을 발행한 다만세고,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하는 것은 강서유통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금액 차변에다가 462만 원.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의 1번 됐고요. 2번을 해야 되죠.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르면 하단에 받으러움 관리라는 창이 나오죠. 자, 어음 상태가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할인이 아니라 배서 양도예요. 그럼 밑에 어음 상태에서 배서는 3번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3번으로 고쳐 입력합니다. 그러면 커서는 어음 번호에 가는데 어음 번호는 그 어음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배서 양도를 하려면 우리 회사 장부에 이미 잡혀있는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아요. 다만세 462만원짜리 보이죠? 그럼 밑에서 선택.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뭘 입력해야 될지 커서가 찾아줍니다. 지급거래처로 왔어요. 커서가. 이 커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입력해라 이거예요. 지급거래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서 양도를 어느 거래처에다가 지급했느냐. 그러면 거래처를 검색해야 되죠.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급하는 거래처는 강서 유통에다 지급했죠? 강서. 엔터. 자, 지금 여기 강서유통 51115 처리했잖아요. 뒤에 보세요. 더 이상 활성화된 창 없죠? 따라서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자금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네. 배서량도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험의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띄엄띄엄해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4점짜리 3번 문제, 평가 문제 1과 2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보면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3점 주겠다 이랬습니다. 자, 대출금의 이자 계산서가 위에 있고요. 밑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의 102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저교에 4월 30일 날 원금을 상환했다. 1000만 원. 또 같은 날 약정이자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이자 계산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그러면 이게 1020만 원이 원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2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밑에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걸 먼저 읽는 게, 자료 설명을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문제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예요? 보통예금 자신 있죠? 우선 자신 있는 것부터 대변에 1020만 원 입력합니다. 보통예금으로. 자, 이거는 왜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냐?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어디에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사항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 4월 30일 날짜로 보통예금부터 입력하자 이겁니다. 자, 인출됐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거래처 걸어주시고 방향키로 가서 거기 찾으신 금액에 있는 10200 플러스 입력하시고 이제 차변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이자 20만 원을 먼저 이자 비용 발생이죠. 네. 이자 비용 900번 뗄 겁니다. 931번.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네. 그래서 금액은 20만 원. 이자 비용은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비용이니까. 자, 또 차변에 이것은 차입금이죠. 네. 그런데 이 차입금이 중소기업은행의 차입금인데 원금과 이자를 했는데 이게 이자 계산 기간을 보니까 2019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4개월 빌린 거잖아요. 4개월이니까 이건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하는 거죠. 기간을 보니까. 그래서 단기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중소기업은행 1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찝찝하시면 중소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을 검색해 봐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4월 30일이죠. 4월 30일부터 4월 30일 현재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단기로 해서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는 몽땅 엔터 그랬더니 자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거래처가 중소기업은행 하나밖에 없고요. 전기에 1,500 중에서 2월 된 게 1,500인데 차변에 이번에 1,000만 원만 갚았네요. 1,000만 원만. 500만 원은 아직 남아있네. 아무튼 단기 차입금이 중소기업은행에 있었다는 거. 1,500 있었다는 거. 그 중에서 이번 4월 달에 1,000만 원 갚은 거예요. 이자하고. 맞죠? 그래서 잔액이 전기에 2월 된 1,500 중에서 이제 5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죠. 아, 그러면 혹시 장기 차입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또 단기 차입금을 눌러서 여기서 장기로 한번 보세요. 장기 차입금 293번 엔터로 전부 보면은 장기 차입금은 조건에 맞는 게 없대요. 이게 우리 회사에 장기 차입금은 없다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4월 30일자로 장기 차입금이 있다면 합계잔액시산표에 4월 30일자에 비유동 부채에 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근데 아까 왜 6천만 원 이게 검색이 안 됐지? 아까는 왜 거래처 원장에서는 왜 안 나왔을까요? 6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자,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기 차입금 합계잔액시산표에 보인다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293번 293번 해가지고 엔터 하면 장기 차입금 있어요. 6천만 원 전기 2월 거. 그런데 이거가 어느 거래처인 거는 알 수가 없네. 6천만 원이 전기에 2월 된 게.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있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서 장기 차입금 봤더니 초기 2월을 안 해놨어요. 차익이 6천만 원 발생했죠? 장기 차입금이 어느 은행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 거기 기간이 있는 1월 2일부터 4월 30일 뭐 이거 보고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아까 단기 차입금 검색했을 때 중소기업은행 떴었죠. 그 정도로 확인하면 돼요. 근데 약간 좀 의심이 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말이죠. 이자를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이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꼭 장기 차입 단기 차입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 문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또 3점짜리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5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산재보험료 영수증이 있네요. 4월 30일 날 금액은 이 금액이죠. 자, 여러분 산재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다. 자료 설명을 볼까요? 영업사원에 대한 4월분 산재보험료. 여기서 영업사원을 강조한 이유는 이 산재보험료를 800번대 보험료로 해라는 거예요. 아니 보험료로 하는 게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보험료인가요?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인가요?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내가 좀 질문을 잘못했나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한 보험료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료 같으면 회사의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맞아요. 그런데 영업사원들의 산재보험료, 영업사원이 근무하다가 다쳤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원래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근데 밑에 지금 예외가 있어요. 이거.
예. 자, 여러분 혼동을 할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는요, 복리후생비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조건을 딱 달았어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할 것. 문제에서 보험료로 하라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보험료라든가 차량의 운전의 안전을 위한 회사 업무용 차량, 그것도 회사 업무용 차량의 차량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는데, 자, 보험료로 처리해라 라고 한다면 보험료로 잡아주면 됩니다. 네.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복리후생비하고 우리 그 통상임금하고 여러분들 뭐 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간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죠. 복리후생비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급여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무슨 급여냐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걸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급여 성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아예 보험료로 해라, 이런 어떤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보험료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로 하면 됩니다. 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차변은 보험료다. 날짜는 이 날짜 4월 30일이다 이겁니다. 자, 25만 4,600원 회계 처리할까요? 4월 30일 4월 30일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번입니다. 거래처 적요 생략합니다. 네. 금액이 254 600원.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은행을 꼭 코드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254 6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취득세입니다. 차량의 취득세 고지서예요. 취득세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죠?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세는.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아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건 부가세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로 처리하면 되는데,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자, 취득세는 승용차 구입한 취득세는 뭘로 해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날짜는 여기 납부한 날짜 수납일 여기 5월 15일로 찍혀 있죠. 네, 5월 15일 날짜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월도 잘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쭉 4월이었다가 5월 달 거 하나 나왔습니다. 5월 15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208번. 자, 금액은 거기 있는 금액. 과세 표준 넣어버리면 틀리죠. 납부할 세액을 넣어야 됩니다. 2516710. 2516710. 자, 대변은 현금이네요. 그러면 출금으로 할 걸. 현금 2516710. 이렇게 출금으로 안 하고 차변과 대변으로 해도 결과는 같은 거고요. 채점도 맞는 걸로 합니다. 자, 6개 했나요? 7개 했나요? 일반 전표 문제가 여기까지였습니다. 27회 6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맞추면 여러분 20점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이어서 같이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